네. 지금 리모델하고 있는 이 건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2년도 네. 10월 달에 29억 5천만 원에 매각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 그 당시에 거의 시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살짝 지금 부르는 호가 대비했을 때는 살짝 저렴한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호가 수준은 대략적으로 이쪽 라인이 대부분 다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제 22년도 그 당시에 아마 이분께서도 아마 용산 미군기지 개발권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매집하신 그쵸. 것 같은데, 왜냐면 미군기지가 퇴거한 거, 평택으로 넘어간 게 22년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22년 10월 달에 매입하셨던 건 아마 그 당시 미군기지 퇴거하는 거를 보면서 조만간 다 나갈 것 같으니까 아마 이때쯤부터 들어가서 대기하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을 위해서 명도를 다 해놓은 그런 건물인 상태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29억 5천 중에서 24억이 대출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입한 현금은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액대로 해서 매입하기에 참 좋았던 그런 네. 케이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30억대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보면 한 10억 언저리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한 10억대에서 투자하기 되게 좋을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말씀드린 와중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지나가고 있고 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회사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대로변 같은 경우는 상업지다 보니까 대형 빌딩들이 많잖아요. 대형 맞습니다. 오피스도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보면 네. 이 바로 아래가 삼각지역이잖아요. 그쵸. 사실 삼각지역은 이제 조금 더 비싼 동네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2억 내외를 호가하고 있는 지역이고, 대로변 같은 경우는 매각세례가 이미 2억 3천이 찍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호가 수준은 2억 5천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개발이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 때문에 여전히 소액대 네. 물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것이 또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진짜 한 5억 10억 갖고 있으면 이쪽 검토해볼만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고객분들 중에서 한 10억 정도로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대출을 뭐 최대한 받으면 당연히 50억대도 매입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보통 현실적으로 저희가 50억대 맥스 대출로 받아가지고 네. 산다는 건 가정하에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임대료가 나오는 물건이 투자하기 좋은 곳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강남이나 뭐 마포, 용산 이런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은 그것의 이자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물건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최대한 안 받고 일반적으로 한 30억 언저리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투자하기 좋은 위치에 또 금액대가 작다, 이런 장점들이 남영동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산구를 대표해서 한번 봐보면 요만한 금액대 물건들이 보통 해방촌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해방촌도 네. 좀 작은 물건들이 많이 있고, 다만 해방촌은 뭐 상권 뭐 좋다고 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역세권에 위치한 물건, 그리고 인근에 호재를 안고 있는 물건, 그리고 해방촌은 사실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게 언덕길이잖아요. 네. 결국은 상권이 항상 뻗어나가다가도 막힐 수밖에 없는 언덕길인데 이쪽은 평지에 위치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비슷한 금액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옆 건물로 왔는데 네. 이 건물도 매각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도에 매각이 예. 됐던 그런 물건이고요. 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22년 5월 달에 매각이 예.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에 매각이 된 케이스고 27억 5천만 원에 평당 1억 5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이쪽 라인에서 거래된 것 중에서는 최근 거래된 것 중에 제일 저렴하게 거래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한 2년 전부터 1억 이하에 거래된 게 없네요. 네, 딱 2년 전, 그러니까 네. 2022년도가 한창 미군 기지가 이제 거의 이전이 완료됐을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이 완료되고 있는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전이 되고 나면 개발이 될 거니까 네. 개발을 예상해서 투입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22년도, 23년도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창 거래가 됐던 시기였고,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따져본다 보면 이만한 금액대 혹은 이제 이 용산구 내에서 네. 검토를 많이 했던 분들은 용리단길 더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용리단길에 거래가 좀 많이 됐던 것 그쵸.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덜 됐던 그런 케이스가 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용리단길이 지금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평당 2억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벌써 한 50억대 이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 현금 10억대 내외에서는 용산구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대인 고객분들은 다시 이쪽을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물건들 한 네. 30억대 물건들이 아마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거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뭐 인테리어 좀 바꾸고 네. 하면은 임대료도 괜찮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물건이 이제 네. 와인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쪽 라인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와인바가 별로 없었어요. 보통은 대부분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가형의 한식당이나 중식당이 많았던 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뭐 고급 카페나 와인바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상권이 좀 고급화된 느낌이 살짝 이제 들기 시작하게 됐고, 실제로 주변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 같은 경우도 와인바 혹은 고급 술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카야라거나 이런 데 많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이 이제 향후에 용산 미군기가 개발되게 되면 네. 아마
아마 이 길을 통해서 많이들 유동을 할 거예요. 그때 되면 더 이제 유동이 활발해질 거고 상권도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보니까 요번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네. 나왔잖아요. 네. 거기 있는 셰프가 한 명이 이쪽에서 장사를 하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남영동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뭐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눈 가리고 건물 맞추기.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물 보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숙대 입구역 5번 출구 앞에 와 있잖아요. 네. 이 대로변에 있는 게 팔린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이제 GS 들어가 있는 네. 건물이고요. 이게 이제 5번 출구 바로 앞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흔히 뭐 물건 설명할 때 출구에서 나오다가 마지막 계단 넘어지면은 물건이 닿습니다. 네. 정말 닿는 물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1.5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옆으로 네. 넘어지면 바로 닿습니다. 올해 4월 달에 팔린 사례입니다. 아. 가장 최근에 팔린 사례이기도 하고 네. 44억. 평당 1억 3천. 대로변 치고는 가격이 저렴하네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가져왔는데 이 저렴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삼각지역 같은 경우도 대로변에 2억이 넘어가고 그쵸. 이쪽 같은 경우는 호가가 2억이 넘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유독 좀 저렴하게 매각됐다.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앞에가 제 출구입니다. 딱 출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대로변이나 이런 큰 길가에 접하는 물건들을 신축 작업을 할 때는 예. 제일 중요한 게 도로 점용이잖아요. 그쵸. 도로 점용을 허가를 받아야 반드시 진행이 가능한데 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한 개 필지만 가지고는 점용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작아요, 면적이. 지금 예. 토지 면적이 34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작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개발이 어렵습니다. 일반 상업지긴 하지만 일반 상업지의 장점을 찾아먹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한계점이 좀 있는 물건이고요. 예. 또 이제 이쪽 라인 자체가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신축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장점도 분명하게 있는 물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와서 걸려 넘어지면 바로 코 닿을 것이 있는 예. 그런 물건이라는 장점. 그리고 용산의 대로변에 50억도 안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보여진다면 반대로 단점은 분명하게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투자를 하시긴 하셨지만 향후에 엑시트를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대로변에 들어온다고 해서 주차가 힘들 것 같고 지구장이 안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일정한 거리는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맞습니다. 더 나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치는 좋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많다 네. 보니까 이 상권적인 면에서도 이제 향후에 뭐 공실 우려가 좀 적은 지역 이렇게 이제 장점은 분명한 물건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덩어리라면 충분히 투자 가치는 있었다 판단은 됩니다. 제가 오늘 조현일 팀장하고 같이 남영동을 돌았는데 네. 특징이 몇 가지 있네요. 첫 번째는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네. 이런 걸 최대한 많이 받은 건물 같은 경우 솔직히 어차피 신축이 힘들다 보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은 원래 있는 내 토지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연면적으로 네. 쓸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를 이쪽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네. 대출이 많이 나와요. 내 들어가는 현금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 나중에 쉽게 매각이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호재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네. 솔직히 여기는 갖고만 있으면 무조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갖고만 있으면 대박이 난다. 네. 그러니까 언젠지는 솔직히 장담하기 힘든데 그쵸. 조금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5억, 10억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임대 수익이 좀 덜 나오다 보니까 네. 뭐 한 1, 2년 정도는 좀 버틸 만한 네.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영동이라는 지역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가는 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느릴 것 같다는 예상이 들긴 들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이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이건 큰 메리트인 것 같고 이만한 덩어리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갖고 있다가 파시기에는 상당히 좋을 만한 금액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네. 용산이라도 한남동이라든지 뭐 해방촌이라든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하고 그런 지역 살 사람이 여기로 올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제가 볼 네. 때는 조금 성신여대 쪽이라든지 네. 좀 서울 외곽 쪽에 상권 괜찮은데 살 사람하고 네. 비교를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데 치고는 서울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살 바에 차라리 여기에 묶어두는 게 맞습니다. 훨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되게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장기적인 시간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의 시간이라고 부어진다면 충분히 금액을 오를 만한 지역이다. 호재가 많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남영동 네. 한 바퀴 둘러보니까 네. 전 제가 사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사고 싶은데 네. 돈이 없습니다. 근데 돌아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네. 좀 나이 드신 분도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네. 대부분 그래도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기 그래도 한번 바람은 타겠다. 네. 한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긴 할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확 드네요. 직장인들이 많고 이 주변에 오피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상권이 계속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긴 합니다. 오늘 남영동 조사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어저께 또 새벽까지 네. 이제 가서 잘 겁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